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이강일입니다. 자, 이번 시간은 우리 기존에 나왔던 기출문제 해설하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2019년도 지방직 고졸 예정자 기출문제인데요. 자, 어떤 문제가 나왔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고졸 이 문제도 여러분 사실 쉬운 문제라고 보시면 안 돼요. 기본적으로 꼭 알아야 되지만 상당히 좀 어려운 문제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먼저 1번 문제입니다. 자, 철공국 구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자, 옳지 않은 것. 거기다 보면 그냥 옳지 않은 건데, 자, 모르는 것, 이런 문제도 또 있습니다. 콘크리트가 알칼리성으로 콘크리트 내부 철근의 부식을 방지한다. 맞죠? 자, 철근과 콘크리트의 탄성계수가 유사하여 부착력이 용이하다라고 나왔는데 좀 더 보도록 할게요. 세 번째, 콘크리트는 압축력을 받는 데 적합하고 철근은 인장력. 가장 기본적인 질문을 갖고 있죠. 자, 네 번째, 철골 구조에 비해 진동과 소음이 작게 발생한다. 자, 그래서 여러분 정답은 2번이죠. 자, 2번에서 여러분 틀린 표현은 바로 여러분 요거죠. 자, 탄성계수가 여러분 유사하여. 자, 요 탄성계수였죠. 사실 여러분 탄성계수가 부착이 용이하다라고 하는데 여러분 사실 어떤 표현이 나오냐면 선팽창계수 또는 열팽창계수가 유사하다, 거의 같다 이런 표현이 나왔어야 돼요. 요 표현이 나왔어야 되는 거죠. 요 표현. 자, 그래서 요건데 여러분 사실 여기 한번 볼까요? 자, 탄성계수는요. 철근은 약 20만 메가파스칼이 되는 거고 보통 중량 콘크리트는요. 자, 탄성계수가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여기에 여러분 중량 콘크리트의 탄성계수입니다. 자, 요게 여러분 서로 다릅니다. 자, 그래서 요것도 상당히 좀 건축기사에도 사실 건축기사에서 많이 쓰는 그런 지문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2번 표현이 지금 잘못됐습니다. 다음 문제 보도록 할게요. 자, 두 번째입니다. 철공쿠트 구조에서 보나 기둥이 없어요. 자, 보와 기둥도 없이 벽체와 슬라브를 일체식으로 구성한 구조. 자, 보와 기둥이 없다는 얘기는 즉 벽이 힘을 받겠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정답은 벽식 구조죠. 사실 이 벽식 구조를 내력 벽식 구조라고 하는 경우도 많죠. 그러면 벽식 구조는 벽체와 슬라브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주로 모든 힘을 벽에 받는 거죠. 자, 그래서 아파트가 가장 대표적인 벽식 구조 또는 내력 벽식 구조가 되는 거죠. 어려운 얘기는 아니었습니다. 세 번째, 기억에서 디귿의 철근의 정착기를 바르게 연결한 것은 단위는 밀리미터이다. 자, 정착길에 관련된 지문을 가로 안에 집어넣으라는 얘기입니다. 정착길에는 인장 이형철근은 얼마고 압축 이형철근은 얼마 이상 되어야 하며 단부의 표준 갈고리를 갖고 있을 때 이형철근은 얼마 이상의 정착기를 갖고 있어야 되냐라고 하는 문제였죠. 자, 요거 여러분 정답을 보면요. 자, 볼까요? 1번. 자, 이형철근 및 이형철선의 정착 길이는 이형철근입니다. 인장을 받는 이형철근이에요. 자, 인장을 받는 이형철근. 자, 그다음에 이형철선도 마찬가지고 항상 기본적으로 300mm 이상의 정착 길이가 확보가 돼야 돼요. 자, 그런데 압축을 받을 때 여러분 이형철근의 정착 길이는 200mm 이상이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기억번은 여러분 300이 되는 거고, 자, 니은번은 여러분 200mm 이상이 되는 거죠. 그다음에 단부의 끝에 표준 갈고리가 있는 인장 이형철근의 정착 길이는 기본적으로 철근 지름의 8배 이상 또는요, 150mm 이상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원하는 것은 요 150mm를 원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있는 게 여러분 정답은 1번에 있습니다. 자, 그래서 1번을 확인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런 기본적인 문제가 나오는데 사실 이런 기본적인 문제도 우리 건축기사에도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죠. 자, 네 번째. 다음에서 설명하는 시멘트의 종류. 자, 시멘트의 종류에 대해서 물어봅니다. 자, 보크사이트와 석회석을 원료로 한다. 자, 초조경성으로서 화학적 부식에 저항성이 있다라고 물어보는 거죠. 자, 여기에서 가장 포인트는요, 요거죠. 아주 빨리 굳는다는 뜻이에요. 아주 빨리. 여기 앞에서 초가 들어가면 정말 빨리 굳는 거죠. 사실 여러분
빨리 굳는 콘크리트 하면 여러분 여러 가지 중에서도 대표적인 게 여러분 여기 있죠. 세 번째 알루미늄 시멘트죠. 자, 그래서 이 알루미늄 시멘트에 관련된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알루미늄 시멘트는 내화성을 요구하는 부식 부위 및 내화학성, 내산성, 황산염, 내한 부식성이 매우 뛰어난 이런 특징의 알루미늄 시멘트입니다. 자, 그래서 이 알루미늄 시멘트는요 주로 어느 정도의 여러분 지금 설계 중 압축 강도로 갔느냐면 얘는요 1일이면 끝나요. 1일 압축 강도예요. 그래서 이것을 원데이 시멘트라고도 하죠. 자, 그래서 하루면 끝납니다. 그래서 굉장히 빨리 끝납니다. 그래서 주로 현장에서 긴급 공사할 때 뭔가를 바로바로 했어야 돼. 할 때 여러분 주로 많이 쓰는 게 바로 알루미늄 시멘트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요 시멘트를 물어봤네요. 자, 다음 문제 한번 볼까요? 자, 6번 문제입니다. 자, 벽돌 구조의 각 부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 자, 임방보가 나오는 거죠. 계곡의 상부 하중을 지탱해주기 위해 문틀 위에 걸쳐대는 보. 그래서 우리가 문틀이나 또는 창문틀 위에 설치하죠. 계곡 너비가 1m 정도로 좁고 하중이 작을 때는 철근 코트 임방보를 사용해야 된다라고 나오는데요. 자, 넘어갑니다. 세 번째, 테두리 보입니다. 벽돌 벽체를 보강하기 위하여 지붕, 처마 또는 층들의 부분에 설치하는 보. 자, 네 번째, 테두리를 설치하면 상부의 집중하중을 벽돌 내력벽에 균등하게 분산시켜 벽면의 수직균열을 방지한다라는 얘기입니다. 즉, 테두리에 설치하는 목적이고 여기는 어디에 설치하는지 그 얘기 나옵니다. 자, 그러면 6번 문제는 어떤 게 정답이냐면 두 번째예요. 이런 얘기죠. 임방보는 언제 설치를 해야 되냐라고 하는 임방보 규정을 물어보는 문제나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여러분 여기가 틀렸는데 여러분 1m가 아니라 최소 1.8m, 즉 요거죠. 1.8m를 초과하는 거. 초과할 때는 여러분 요거 하게끔 돼 있죠. 그래서 1.8m 초과할 때는 그 상단에 임방보를 설치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자, 요 지문이 지금 틀린 지문이 되는 겁니다.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어요. 자, 7번. 자, 뭐에서 스티프너의 역할로 옳지 않은 건 물어봤습니다. 자, 그러면 스티프너는 뭐냐라고 하는 거죠. 자, 스티프너 얘기를 잠깐 한번 해보도록 할까요? 자, 기본적으로 일반적으로 이렇게 보가 있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보는요 두 가지 형태의 재료로 사용되고 있죠. 자, 이게 플랜지죠. 요게 외부예요. 자, 외부가 하는 역할은 여러분 전단력에 저항하는 겁니다. 저항하기 위해서 설치하는 그런 부재가 되는 거죠. 자, 플랜지는 휨이나 처짐 또는 인장이나 압축에 대해서 저항하는 부재가 되는 거죠. 자, 문제는 어떤 힘을 받았을 때 이 외부가 좌고를 일으켜요. 좌고를 방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요 사이에 여러분 끼어 들어가는 요 부재 이름이 여러분 지금 요 파란색이 스티프너가 되는 거죠. 스티프너. 지금 물어보는 건 요 스티프너 역할로 옳지 않은 거 물어봤죠. 자, 요건 두 가지 역할입니다. 진짜 역할은 요겁니다. 자, 외부 플레이트의 외부의 좌굴 방지입니다. 외부의 좌굴 방지. 두 번째 목적은 자, 얘도 전단력을 보강하는 역할을 합니다. 자, 요 내용이 없는 거 뭐냐고 물어보는 거죠. 자, 1번 외부의 크리프에 대한 변형을 방지하기 위하여 사용한다. 외부의 크리프, 여러분 크리프가 뭔 뜻이에요? 여러분 크리프는 여러분 처짐입니다. 처짐 아셨죠? 자, 두 번째 전단에 보강한다. 세 번째 외부의 착을 방지한다. 보의 외부 부분을 보강한다. 결국 여러분 정답이 나온 거죠. 자, 그래서 1번이죠. 자, 외부의 여러분 크리프에 대한 여러분 요거 자, 요 크리프에 대해서 변형을 방지하는 거. 여러분 크리프는 기본적으로 수평 부재가 처진다는 표현을 크리프라고 많이 합니다. 그럼 변형을 방지하기 위해 쓰는 건 사실 여러분 뭐예요? 자, 플랜지나
또는요 커버 플레이트가 되는 거죠. 요거 커버 플레이트나 또는 플랜지가 그 역할을 제대로 했었어야 되는 거죠. 자, 다음 문제입니다. 자, 모살 용접입니다. 자, 모살 사이즈가 10mm인 경우 요 목 두께는 얼마냐고 물어보는 거죠. 자, 요 얘기를 좀 잠깐 좀 한번 해볼까요? 기본적으로 여러분 모살 용접은 필릿 용접이라고도 하죠. 자, 이렇게 했을 때 여러분 제가 용접을 이렇게 했습니다. 자, 이렇게 했었어요. 이때 자, 어떤 규정을 한번 지금 보도록 할까요?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또는요.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요 사이즈를 자, 여기서 모살 사이즈 치수 또는 용접 치수 자, 이런 표현을 써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자, 그 다음에 자, 요 끝과 요 끝을 서로 있습니다. 자, 있고 이걸 수직으로 올라가는 거죠. 자, 수직으로 올라갔을 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유효 목 두께가 되고 자, 여기서부터 여기가 보강 살 붙임이 됩니다. 자, 이때 여러분 유효 목 두께는 자, 여기서 유효 목 두께는 여러분 계산식이 어떻게 되냐? 자, 요 모살 치수 있죠? 모살 사이즈. 자, 유효 목 두께는 모살 치수 곱하기 0.7 하면 되는 거죠. 자, 보강 살붙임 같은 경우는 여러분 판두께 보통 10% 이하로 하게끔 되어 있죠. 하여튼 자, 요것 물어보는 거죠. 요것 물어봐. 그러면 결론적으로 자, 여기도 나와 있죠. 자, 모살 사이즈 곱하기 0.7 하니까 모살 사이즈를 지금 얼마로 나타냈어요? 10mm. 그래서 10mm 곱하기 0.7 하니까 7mm가 되는 거죠. 그래서 3번이 정답이죠.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자, 9번입니다. 다음 케이블 구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케이블 구조란 얘기는 여러분 우리가 흔히 와이어 로프라고 하는 거죠. 그걸 자, 그 로프로 인해서 자, 설치하는 구조, 케이블 구조인데. 자, 한번 읽어볼까요? 인장제인 케이블을 이용하여 지지 구조체의 인장 역마를 전달하도록 하는 구조이다. 잡아 당겼으니까 그 힘은 지금 무슨 힘이 되는 거예요? 인장력이 되는 거죠. 요건 여러분 지금 이런 건 구급에서도 많이 나오는 그런 지문입니다. 자, 아치 구조와 반대 개념을 할 수 있다. 자, 세 번째, 케이블을 지지하는 기둥에 휘 모멘트를 유발시킨다. 자, 케이블은 하중과 관계없이 케이블의 모양이 일정하다. 자, 틀린 건 여러분 어떤 거 보실까요? 이거 사실 케이블 구조에 대해서 많이 공부를 안 하신 분은 여러분 이거 못 맞추는데 정답은 4번에 있는 거죠. 자, 볼까요? 케이블의 모양이 일정하다라고 일정하다라고 하는 요 표현 자체가 여러분 틀린 거죠. 보시면 여러분 이 케이블은 절대 자 다릅니다. 그러면 설계 기준을 보면 어떤 얘기 나와요? 케이블제는 규격에 맞는 선재를 냉각 가공한 소선을 사용하는 원칙으로 하고 다음 종류를 표준한다. 그 종류는요 굉장히 다양해요. 우리 겉에서 봤을 때는 그 모양이 거의 비슷할지 몰라도 자 다릅니다. 그래서 설계 기준은 이렇게 6가지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구조용 스트랜스 로프가 있고 구조용 스파이럴 로프, 구조용 러코일 로프, 그 다음에 구조용 평행선 스트랜스, 그 다음에 피복 평행선 스트랜드, 그 다음에 PC 강연선 이렇게 나오는데 이렇게 종류가 다양해요. 아셨죠? 여기마다 여러분 명칭이 다 다르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 여기서는 여러분 아실 필요는 없지만 종류에 대해서는 뭐 이게 뭐고 이게 뭐고 이게 뭐고 이게 뭐냐고 할 수는 없어요. 그런 문제는 안 나옵니다. 그래서 이 종류는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봤을 때는 이제 이 종류까지는 보셔야 될 겁니다. 그래서 그 모양은 전부 다 다르죠? 네, 다 다릅니다. 겉에서 봤을 때는 똑같이 몰라도 자, 전체 모양은 다르다는 거. 자, 10번입니다. 자, 옳은 거 물어봅니다. 자, 10번. 아치 구조에서 추력에 대한 자, 트러스트에 대한 추력입니다. 설명으로 옳은 게 뭐냐라고 물어봅니다. 자, 추력에 대한 정의를 물어보는 거죠. 추력은 아치의 압축선을 따라 지지점에 전달되는 힘,
아치의 큰 아치 높이에 비례하고, 자, 다음에 추력은 지지점에서 수직 방향으로 벌어지는 특성을 갖고 있고, 아치의 추력은 크기가 커서 직접 지지는 불가능하다라고 나오는데, 자, 보실까요? 자, 옳은 건 여러분 1번입니다. 자, 오른편이에요. 자, 왜 1번만 그러냐? 자, 추력은 앞치의 압축선을 따라서요. 자, 추력이라는 어떤 밀려고 하는 그 힘을, 뭐 추진력, 추력 같은 얘기죠. 자, 그러면 아치는요. 자, 여기에서 제가 힘을 주면 자, 쏟아지지 않는 요 하부에 인장력이 발생하지 않고 무슨 힘만요? 압축력만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그 추력은 이렇게 전달되는 겁니다. 요렇게 따라서 요렇게. 이게 지금 아치의 추력이 되는 거죠. 여기 아치의 추력이에요. 자, 그래서 1번이 정답입니다. 자, 그러면 2번은 왜 틀렸냐? 추력의 크기는 아치의 폭. 자, 요게 여러분 폭 또는 너비에 비례하는 겁니다. 아치의 폭이 이게 넓으면 넓을수록 보실래요? 아치가 하나는 이렇게 만들어진 아치가 있고 또 하나는 여러분 아치가 이렇게 만들어진 아치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너비가 넓을수록 자, 위에서 눌러주는 그 수직력은 더 클 수밖에 없는 거죠. 자, 세 번째 추력은 지지점에서 수평 방향으로 벌어지는, 여러분 잘못 알고 있는 부분이 많은데 아치는 여러분 수직 부재가 아니라 수평 부재예요. 그래서 수평 방향으로 벌어지는 특성을 갖고 있는 거지 수직 방향으로 벌어지는 게 아닙니다. 아셨죠? 자, 아치의 추력은 직접 지지가 가능합니다. 이렇게 지지할 수 있어요. 이렇게 여기에 지지할 수 있잖아요. 자, 그래서 이게 사실 고등학교 문제는 여러분 쉬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자, 11번. 자, 구조물에 적용하는 하중은 작용방에 따라 수직 하중과 수평 하중으로 분류되는데 수직 하중에 해당되지 않는 것. 여러분 수직 하중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얘기는 자, 수평 하중이 뭐냐라고 물어보는 거죠. 척설하중, 척지하중, 풍하중, 고정하중. 정답에 나와 있죠. 세 번째. 자, 풍하중을 우리가 수평하중, 다른 말로 횡하중이라고 합니다. 자, 요 그림은 무슨 사진이냐면 바람이 요쪽에서 불어와요. 그래서 어떤 건물이 자, 바람을 받을 때 이 건물이 어떤 그 바람의 영향을 어떻게 받는지 풍동 실험한 결과입니다. 자, 그래서 이쪽에서 힘을 받으니까 요게 자, 이쪽으로 넘어가면서 여기가 소용돌이 쳐지는 거죠. 그러면서 다시 이쪽으로 넘어갑니다. 이게 여러분 지금 자, 바람이에요. 그럼 결론 바람은 여러분 무슨 하중이에요? 수평 하중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3번이 여러분 정답이 되는 겁니다. 다음 문제 보시죠. 자, 14번 문제입니다. 자, 14번. 여러분 가다 보면 여러분 문제 번호가 여러분 떨어져 있는 건 그 중간에 지금 역학이 들어가 있어서 그럽니다. 자, 그래서 저는 건축 구분을 하기 때문에 그 역학은 자, 다음 선생님이 하실 겁니다. 자, 14번 건축물의 구성부재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 물어봅니다. 구성부재. 자, 1번 바닥은 사람이나 물건 등의 하중을 직접 전달받아 다른 부재로 연결하죠. 자, 그래서 바닥 같은 경우 여러분 보라든지 또는 기둥의 힘을 전달시켜주죠. 자, 두 번째 지정은 기초를 지지하는 지반을 보호하는 것을 말한다. 그렇죠. 지정은 기본적으로 땅이 단단하지 못하니까 자, 원래는 모든 하중을 기초가 받아줘야 돼요. 자, 그런데 문제는 땅이 그 힘을 못 받아주는 거죠. 그래서 땅을 보강하기 위해서 자, 땅 속에 집어넣는 구조물이 여러분 지금 자, 지반을 보강한다는 얘기 나오죠. 자, 커튼화는 기둥처럼 수직 방향 하중을 지지하는 내력벽이다라는 얘기인데요. 자, 조금 이따 보고. 자, 네 번째. 보는 상부층의 바닥이나 지붕이 하중을 받아 기둥으로 전달하는 구조체. 자, 그렇죠. 자, 그러면 뭐가 들렸냐면 3번이죠. 커튼의 개념은 커튼은 자, 이렇게 기둥처럼 수직 방향 하중을 지지하는 내력벽 자체가 아니라 여러분 커튼의 개념은요. 건물의 외부 마감을 뭘로 하냐면 유리로 해요. 유리로 합니다. 자, 한번 보실까요? 여러분 이게 서울시청입니다. 이건 63필드, 이건 제2 롯데월드예요. 기본적으로 이런 구조물 같은 경우는 전부 다 외부를 여러분 뭘로 합니까? 유리로 했단 말이에요. 그 유리로 해서 건물 마감을 여러분 마무리해버려요. 그러다 보니까 자, 자체적으로 다른 구조체를 하는 것보다 그만큼 가벼워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자, 이걸 하면 여러분 특징이 뭐냐면 자중이 감소하는 거죠. 자체 중량이 감소하는 겁니다.
이런 특징을 갖고 있는 게 여러분 커튼홀 건물입니다. 그래서 자 이렇게 커튼홀은 이렇게 힘을 받는 개념이 아닙니다. 비내력백 개념입니다. 아셨죠? 힘을 받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커튼홀 이런 개념. 요즘 건물 지으면 거의 대부분 커튼홀입니다.